백두산은 지각이 두꺼워요. 두꺼운 게 거의 뜨거운 매질로 이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마그마가 있다면 지열 발전도 가능하단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풍부한 지열 발전도 가능해지는 것은 아닐까? 지열 징후가 백두산에서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러한 지열 발전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발전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수요지가 근처에 있어야 전체적인 경제성이나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백두산 지대에 대단히 관광단지가 만들어진다든지 소위 새로운 전력 수요가 나타날 경우에는 지열발전소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일부러 지열발전소를 지어가지고 송전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 지열발전소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지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겨울. 경유값 인상으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다른 장미농원과는 달리 평화로워 보이는 강진의 한 장미농원이다. 2008년부터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온도는 장미의 수량과 품질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환경이다. 온실 재배에 적당한 주간 온도는 25도씨, 야간 온도는 16도씨. 주간 온도와 야간 온도의 교차폭은 10도씨 내외로 관리해야 하는데 기후 이상으로 기온의 롤러코스터가 심하게 되면 장미의 수량이 줄어들 뿐 아니라 꽃이 피기까지의 개화수 요일수도 늘어나게 된다. 지열 에너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곳의 장미는 이상 한파와는 상관없는 듯하다. 장미농원의 지열 발전은 추결기라고 할 수 있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 온도의 보존에 유리한 구조를 하고 파이프를 통해 지하에서 데워진 물이 천천히 식으며 온도를 유지하는 원리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지열 발전이 지열의 간접 이용이라면 장미농원의 지열 시스템은 지하 땅 속의 온도로 물을 직접 데워 사용하는 직접 이용이다. 실제 지열 시스템을 적용하고 연료비 절감에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예전에 경유값이 올리기 전에도 한 3분의 2가량 이상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보통 경유를 떼서 한 3천만 원 나온다고 봤을 때 우리 전기 요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국내 최초 지열 아파트 공사 현장. 현장에서는 땅을 뚫는 천공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에서는 땅을 뚫어내는 드릴링포, 케이싱 보존 방식으로 밀폐된 파이프에서 온수를 순환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300m를 내려가서 이렇게 온수 파이프가 300m를 내려가서 순환해서 다시 올라오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 이제 300m를 천공을 하게 됩니다. 구멍을 뚫고 거기에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U자형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파이프를 넣고 몰타를 채우고 그래서 이제 굳히게 되는 거죠. 그 자체 폐쇄형으로 완전히 굳혀놓은 상태에서 물을 다시 기계실로 보내서 기계실에서 이제 펌프를 거치고 히트 펌프나 이런 걸 거쳐서 열 교환도 하고 해서 세대로 보내고 다시 내려오고. 우선 가장 굵은 케이싱 파이프를 직접 배설하고 내외부 틈을 메우고 고정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한다. 다시 말하면 순차적으로 원하는 깊이까지 땅을 뚫고 크기가 다른 케이싱을 굵은 것부터 차례로 주입하여 주변의 토사의 유입을 막고 물순환 파이프를 고정한다. 완성이 되면 땅속에서 데워진 물이 순환하며 아파트의 난방에 쓰이게 되는 것이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각 공당 400m씩을 계획을 했는데 이거를 뚫어보니까 한 350m쯤에서 서해 바다랑 통하는 대수층이 발견이 됐어요. 그 대수층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지하수가 띠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층인데 그런 게 있으니까 직전까지만 하자 그러면 그래서 300m까지만 뚫는 걸로 해서 위에 한 매립토 한 30에서 50m 정도 이제 뻘층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붕화암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내려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안반이 나오는데